여러분은 아이언맨 하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대표적인 친한파 배우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윤성빈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를 말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8년 전부터 아이언맨 헬멧을 쓰고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해왔으며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선 이 헬멧을 착용하고 사상 최초로 썰매 종목으로 한국에 금메달을 안겨 깊은 인상을 남겼죠. 아이언맨 헬멧은 그의 트레이드마크로 자리잡기도 했고요. 심지어 윤성빈은 아이언맨을 연기한 배우 로다주를 직접 만나 헬멧에 사인을 받으며 성공한 덕후 반열에 오르며 현실 아이언맨으로 공인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그가 지난 10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그의 트레이드마크 아이언맨 헬멧을 쓰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무런 문양 없는 검은색 헬멧을 쓰고 경기에 임해야만 했던 것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난 8년 동안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일이 마침 또 중국 베이징에서 일어난 걸까요? 바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정말 화가 나는 지점은 남자 스켈레톤 1, 2차 시기에 참가한 다른 나라 선수들은 해골, 레이저 문양 등 화려한 헬멧을 착용했다는 점입니다.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대표팀 관계자는 IOC는 올림픽과 관련 없는 상표나 로고, 회사 디자인 등 상징적인 표식이 경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 부분에 저촉돼 윤성빈 선수가 아이언맨 헬멧을 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해당 IOC 규정은 평창 올림픽 때도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평창 때는 윤성빈 선수의 아이언맨 헬멧 사용에 대해 제재받지 않았기 때문에 착용할 수 있었고요. 더군다나 지난 7일부터 나섰던 연습 주행에서도 윤성빈 선수는 아이언맨 헬멧을 착용했는데 갑자기 불어했다고 하니 황당할 뿐입니다. 다행히 대표팀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 늘 여분의 헬멧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윤성빈 선수는 다행히 이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컨디션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 등 씩씩한 면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력과 상관없이 기분이 다르다며 쓰던 것을 못 쓰니 기분이 좋을 리는 없긴 하네요. 8년 만에 못 쓴 것 같은데 어색하긴 해요 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헬멧 올려서 보여주세요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검은색 헬멧을 들어올린 윤성빈 선수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바라보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한숨을 푹 내쉬며 막막하네요라는 한마디로 씁쓸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죠. 또 다른 국가대표 스켈레톤 기대주인 정승기 선수도 생애 최초로 올림픽에 출전했는데요. 지난 1월에 스켈레톤 월드컵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기대를 모으기도 했죠. 그도 거북선이 그려진 헬멧을 준비했지만 IOC로부터 허가받지 못하고 윤성빈 선수와 마찬가지로 검은색 민무늬 헬멧을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평창 올림픽 때는 윤성빈이 홈플레이어였기 때문에 IOC가 예외적으로 인정했다는 해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상하게 세계 탑클래스 선수들의 한정에 그동안은 문제되지 않았던 복장 관련 잡음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상하긴 합니다. 메달권에 있는 선수들에게만 가혹하게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복장 관련 잡음은 스키점프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스키점프 남녀 혼성 단체전에서 일본인 선수 등 5명의 세계 순위권 선수가 실격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일본을 포함한 독일, 노르웨이 및 오스트리아에서도 불만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황당한 이유로 실격된 것은 일본 스키점프의 스타 선수인 다카나시 사라 선수입니다. 유니폼 사이즈가 규정보다 2cm 크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된 것인데요.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같은 팀 동료들과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다카나시 선수는 스키점프 무더기 실격 처리 논란을 의식한 듯 추신으로 내가 입장을 밝힐 위치는 아니지만 스키점프라는 멋진 경기가 혼란스럽지 않고 선수와 팀들이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다카나시는 스키점프계의 일본 간판 스타입니다. 그간 2차례의 동계올림픽에서는 무관에 그쳤지만 국제스키연맹 스키점프 월드컵에서는 61회라는 최다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월드컵 메달에 대해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먼저 열린 노멀힐 개인전에서 4위에 그쳐 메달 획득에 실패한 상태였는데요. 실격 처리 사실이 알려지자 다카나시 선수는 1차 시도 후 웃으면서 카메라에게 대응도 해줬지만 1차 시도가 실격 처리된 후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죠.
물론 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스키점프 종목에서는 선수의 복장은 선수의 몸에 딱 맞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는 경기 전에 심판에게 유니폼 점검을 받고 출전해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실제로 2016년 평창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컵 대회에서도 관련 규정으로 대한민국 선수 3명과 일본 선수 1명이 실격을 당한 사례도 있고, 스키점프 강국에서는 이러한 규정 때문에 재봉사도 코칭 스태프로 따라다닐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다카나시는 개인전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됐던 유니폼을 그대로 입었는데, 단체전에선 갑자기 2cm가 더 넓다는 이유로 실격당했던 것이죠. 심지어 예선도 아닌 결선에서, 그것도 선수가 뛰기 전도 아닌 뛰고 나서 점수까지 다 나오고 난 뒤에야 실격 처리를 발표한 것이 황당스러운 지점인데요. 반드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쳐도 선수가 출전하기 전에 심판이 점검을 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출전 전에는 이를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은 곧 심판 측이 해당 유니폼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점수가 나온 뒤에야 유니폼을 문제 삼는 것은 너무나 속보이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국가 실력자들도 불만을 토로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사이토 치하루 일본 스키 대표팀 감독은 보통은 선수가 팔을 벌린 상태로 검사하는데 다카나시는 만세 자세로 검사를 받았다면서 다카나시가 다시 재달라고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일본의 주장만 들으면 처음부터 규정을 지켰어야지 하는 속마음이 튀어나기도 하는데요. 사실 당일 유니폼 측정 방법에 대해 다른 실격 선수들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팀 관계자는 이날 유니폼 검사는 정말 이상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측정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실격 판정을 받은 오스트리아의 다니엘라 스톨츠 선수도 현지 언론에 벨트가 1cm 크다는 이유로 규정에 맞지 않다고 했다면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죠. 독일 또한 4개 타이틀을 보유 중이던 스키점프 강국이었던 만큼 이번 실격 처리에 대해 많은 독일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 중인데요. 독일 팀 감독은 이를 완전히 미친 짓이라며 작심 비판하고 나섰죠. 한편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ROC로 출전한 러시아는 여러 타국 선수들의 실격에 힘입어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메달을 역사적 쾌거라고 보도한 러시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ROC는 경기 전후 복장 사이즈 체크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ROC 대표팀 코치는 사람의 체형은 하루 중에도 변화한다. 어제 모든 테스트에 합격한 복장이 다음날 아침에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경기 직전에 모두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정말 얄미우면서도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는 모습입니다. 메달권에 있는 윤성빈 선수를 비롯해 불합리한 고무줄식 규정 해석을 하는 것부터 스키점프 실격까지 이 선수들의 국적이 한국, 일본, 독일 등인 것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및 한복 등 문화 강탈에 대한 항의에 대해 보복 판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중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종합 1위를 만들어 내부 결속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올림픽이라는 세계 평화와 상징을 자국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중국. 우리가 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